왜냐면 서동영이 토요일 2시에 참여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요일에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수업을 한 거야. 근데 이놈의 자식이 할머니 집에 간다고 안 온 거야. 난 이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 나 이런 생각이 들어. 누군가가 계속 수학에 참여하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 2시에 다 올 수 있는 날이니까 다 물어보고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빠져.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어? 네, 이거 일부러 여기다가 지금 녹음을 해놨어. 들으라고. 들어야 돼, 이런 얘기는. 자, 보시면 학기 말이 7월 초에 있네요. 그죠? 7월 초에 있죠, 다? 성덕, 니네만 없어, 일정이. 어? 선배들도 없어. 지금 성덕만 다 빠져 있잖아. 성덕만 안 알려줘, 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가 안 알려줘. 아니 나와 있는데. 근데 저 6월 30일. 니네 6월 30일부터야? 어디 있어? 여기? 바뀌었어? 아니요. 원래 그랬어? 네. 아, 그거는 달라요? 아니야. 6월 30일부터야?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해주면 되죠, 이거는. 6월 30일부터 언제까지야? 7월 4일? 7월 4일까지? 네. 그럼 얘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 네. 하여튼 요 언저리야. 그러면은 이제 시간표 시간을 봐봐. 대충 보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8번 그러니까는 오늘이 며칠이야? 4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은 오늘 포함해서 8번은 도형의 방정식을 나가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까지를 나가 보도록 해볼게. 원방을 뛰어넘고 원방 넘기고 도형의 이동까지를 나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원방은 나중에 하고 원방까지는 나중에 하고 직방을 하고 도형의 이동까지를 나갈 거야. 근데 도형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 내가 이걸 하려는 이유가 도형의 이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절대값 개념을 좀 익혀야 돼. 그리고 그림을 좀 많이 그려. 근데 알았지? 그림 잘 그려봐. 자, 여하튼 그래 보도록 하자. 평면좌표부터 볼게요. 자, 가지고 오면 돼 이제. 처음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까지 천천히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고 X1, X2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거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잊어버리지 마라. 거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2에서 X2 X1이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이죠. X1에서 X2 빼면 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해? 그래도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야? 어서 와. 앉아.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꼭 마이너스 있으면 헷갈려 하는데 그건 변함이 없어. 양수만 그런 거 아니야. 음수도 그런 거야.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고민하지 말라고. 음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빼요? 이런 애들 있더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 마3보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된다고. 그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표기하는 방법은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곧 거리를 의미해. 절대값은 거리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거는 방향이 무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절대값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니? 절대값의 정의를 어떻게 공부했지? 직선 거리 수직선상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 방향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쵸? 이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들 있었잖아요. x-3이 5보다 크다. 자, x-3이 2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거 어떻게 이해하죠? x를 구하라. 자, x 빼기 3이 5보다 크다. x 빼기 3이 2보다 작다. x의 범위를 구하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고.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렇게 해야죠. 0보다야? 근데 여기서? 3? 그치? x가 3보다 클 때하고 x가 3보다 작을 때로 막 나눠서 했잖아. 그치? 근데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이제. 얘를 0보다 얘가 x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면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면 0에서 떨어진 거리가 5보다 밖에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이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이 5보다 크다.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깥 범위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절대값이 뭐라고?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다. 근데 그게 5보다 크다는 거는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x 빼기 3이 2보다 작다는 거는 무슨 뜻이 돼? 2하고 마이너스 2보다 안쪽에 있도록 x 빼기 3이 이런 얘기야. 그래서 x 빼기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용하면 이런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지. 이해가 돼?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야.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좌표평면이야. 좌표평면은 수직선이 두 개가 크로스돼 있는 거야. X축과 Y축이. X축이라는 수직선과 Y축이라는 수직선이 있는 거야. X축이라는 수직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그 수를 표기하는 방법이고 Y축은 위아래 상하에 그 표기를 하는 거야. 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X, Y라고 했던 거야. 좌표평면상의 위치 표기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 좌표평면상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x1, y1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x2, y2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2D지, 2D. 2차원이잖아, 2차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면상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가 나오는 거죠. 그지? 피타고라스가 이때 나오는 거야.
피타고라스는 평면에서 정의된 거잖아. 그거 알아? 곡면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성질이 틀린 거? 그래서 지구상에서 땅의 거리를 재면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 실험 못 봤어? 당연하잖아. 그래서 야, 그 뭐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맞는 말이야? 아니지. 평면에서지. 국면으로 가면. 구면에서는 직각 이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공식은 평면에서 정의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에서는 그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얼마야? 여기가 x2 마이너스 x1인 거고 여기는 y2 마이너스 y1인 거야. 이걸 갖다가 x1과 x2를 굳이 비교하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자취라는 말이 나와요. 자취. 점이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 다시 말하면 자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취 방정식,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 방정식. 조건을 나타내는 점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말하는데, 뭔 말이지 이게? 니네 이게 뭔 말이야? 뭔 말로 해석하고 있니? 이런 거를. 자취만 나오면 무슨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취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이거 저기 여기다가 오답해. 자취. 민준아 믿어볼게. 자취가 뭐야? 점이 직선이나 방정식 제하는 위치들을 이용하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너희들의 자취는 뭐가 있니? 이게 자취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 예를 들어. 흔적 뭐 흔적이야. 자취라는 말이 원래 너의 발자취.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자취? 자취가 뭐지 도대체? 자취가 뭐야? 이 말들을 이해를 해야 말을 하지 우리가. 자,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 여기다가 내가 적절한 문자를 하나 넣어볼게. 자, 봐봐요. 이게 뭐예요? 원이죠? 얘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달라지죠? 그죠?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런 게 자취인 거거든. 사실 이거는 자취라고 보기 어렵고 예를 들어 이 위에 점을 하나 찍어 볼게. 이 위에 점을 하나 찍어. 교점 말고 대상 위에 점. 여기 점을 하나 찍어. 이 위에 있는 점이야. 그 다음에 바깥에 점을 하나 또 찍어. 응? 그리고 이 두 개의 중점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중점 어디 있어?
여기는 없네? 기하가 아니라서 그런가? 여기는 없네. 잠깐만, 내가 이제 어떻게 들어왔지? 다시 들어가 볼게. 내가 아까 그래픽 계산으로 들어왔니? 기하로 들어왔니? 기하로 들어가야겠다. 여긴 다 있어, 웬만하면. 요거 하나를 잡았어. 여기 잡고 바깥에 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대상 위에 점을 하나 찍어. 이건 이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또 왜 안 보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BC에 보이지? BC 다, 그지? BC에 중점을 하나 찍을게. 중점. 엥. 작도에 있는 거 어디 있어?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맞아. 얘랑 중점이야. 보이지? 중점 보이지? 네. 그러면 내가 요 점에 대해서 뭘 보여줄 거냐면 자취 보이기를 해볼게.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실을 이 위에서 움직여 볼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치?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C가 변할 때 같이 D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은 지금 움직였잖아. 점이 움직였잖아. 점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요 흔적, 그것을 자취라 그래.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면 그거는 내가 식으로 이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XY 관계식을 통해서. 자, 대표적인 우리의 그 자취 방정식 하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수직 이등분선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두 점이 있어. A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알고 싶어.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면 A하고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뭐야? 중점만 있나? 아니잖아. 여기죠. 모든 점이죠. 수직이등분선이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면 내가 A, 0이라고 잡고 B, 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 점을 X, Y라고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루트를 씌워놓은 요 거리가 또 뭐야? X-B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은 것이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지? 제곱하여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없어질 거 없어지고 또 정리하면 뭐가 돼? B-A의 그죠? X 이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면은 X는 뭐가 돼? 2분의 B 플러스 A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2분의 B 플러스 A가 바로 직선이 되잖아. 그럼 이게 자취인 거야. 이게 자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니? 너 이해됐어? 이렇게 자취 방정식을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구하세요? 이 조건에 맞는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조건에 맞는 관계식을 찾으면 나는 자취 방정식을 구한 거야. 중요한 건 조건에 맞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얼마야? 얼마야? 다 나오죠? 자, 여기는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수직선 위라고 그랬어. 좌표 평면 아니고 수직선이야. 그러면 하나만 그으면 돼. 1 쓰고. 자, 1에서부터 B까지는 거리가 2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 BC는 5야. 그럼 여기서부터 5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8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거리를 구하시오. 해 보세요. 개념을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정리하시고. 거리를 구하시오. 잘 보세요. 여기도 재밌는 거 있어요. 2에서 5, 그 다음에 x가 있어. 2 있고 5 있고 x가 있어. x는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AX하고 BX, 그러니까 AC와 BC의 거리 합이 15가 되도록 하는 X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 자, 거리야. 그럼 어떤 식이 우리가 완성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15. 이해돼요? 그럼 우리 이제 눈치는 채지죠. 왜냐하면 절대로 X는 2하고 5 사이에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순간 최대값이 얼마야? 3이잖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그쵸? 그러면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둘 다 x가 다 크니까는 2x-7이 15가 될 거니까 x는 11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또 반대쪽에 있으면 둘 다 작으니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2x는 얼마야? x는 마사니까 여기 마사가 나오겠다. 그런 얘기지. 그지? 이렇게 나누는 거 맞는데? 나누는 거 맞아? 2보다 작을 때 2하고 5 사이에 있을 때 5보다 커나 같을 때 맞아? 틀리지 않아? 근데 그래프 그려보면 눈치채지잖아. 거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라. 식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직선 위에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 1, 2가 있어. x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네. 그런데 b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ab래. 4ab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오죠? 12보다. 그보다 작은 걸 구하라.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디랑 바로 연결될 거냐면 니네 이번에 부등식 문제하고 바로 연결될 거야. 부등식 나오잖아, 이번에. 기말고사 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보니까 거리니까 어떻게 해줘? x 플러스 1 더하기 x 빼기 2 그 다음에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지? 3이야. 그러니까 요게 x가 이 안에 있을 수가 있니 없니?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하지. 근데 있을 수도 있지 않아 솔직히? 10인데? 12보다 작거나 같은데? 작거나 같잖아. 이 안에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12까지 되는 거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사이에 있도록 x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 내 말에 눈치챘니? 아니요. 모르겠니? 민준이 이해됐어? 걱정함이 있으니까 된다. 그치? 그러니까 12가 되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는 12가 아니니까 어차피 바깥에 있어 둘 다. 야, 이걸 내가 부등식으로도 풀어볼 거고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도 풀어볼 건데
아이 그렇잖아 솔직히. 이걸 갖다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지금 풀어줄 거거든. 왜냐면 이게 지금 부등식하고 연결이 바로 되니까. 자, 첫 번째 이걸 갖다 이건 본 적 없어? 이번에 바로 나오잖아. 그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이 뭐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12 이거 맞지? 그럼 2x는 어떻게 되지? 이건가? 맞아? 그러면은 요 안에서 요거까지니까는 x의 범위는 뭐가 돼? 이렇게 되지? 맞아? 응.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12 그럼 어떻게 돼? 얘 무조건 성립하니까 모두 만족 그죠?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1에서 x가 2 요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12 2x는 13 x는 2분의 13 그럼 x는 2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다 되니까 또는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부터 x가 2분의 13까지. 맞지? 됐어 안 됐어? 원래 이렇게 푸는 거죠? 기억나?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 원도야? 그지? 기억나 희정아? 안 나? 더 말 안 할게. 더 했다가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몇 개야? 12개. 맞지? 잘 따라오다가 지금 다 잠에 빠지려고 그래.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 끊어. 여기까지 보고요. 정리하시고요. 그 뒤에 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또 얘기할게. 지금부터 푸세요. 노트에다가.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 말고 이렇게 풀이 쓰는 거 말고 수직선상에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어. 분명히. 자,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의 방법으로 풀어낸 거고요.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1, 2가 있을 때 요거 PA 더하기 PB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할 때 x의 위치가 이 사이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만족하죠? 그쵸? 최소 뭐부터야? 봐도 PA 더하기 PB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야? 3? 무조건 3부터야. 그렇지 않니? 3부터인 거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지훈이 이해 안 되지? 되니 진짜? 말해봐. 지연이 이해돼? 서윤이 이해돼? 말해봐. 말해보라고. 나 너희들의 이 끄덕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보라고. 뭐냐고 그게. 말해봐. 헌도. X가 여기 있으면 A가 있고 얘가 P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AP하고 BP가 얼마야? 3을 벗어날 수가 있니? 모르겠어? 아, 3은 벗어나시고 3보다 작아질 수 있어? 안 되죠. 안 되죠. 아, 진짜야?
3 이상인 거 이해돼? 헌도야, 맞아? 진짜냐고. 왜 내 눈을 봐, 왜 피해? 지연아, 모르겠어? 3 이상이야. 인정이 돼? 그럼 3보다 크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설명 안 들었어요. 뭐, 어디가 있었어? 3 이상이면 어디가 있어야 돼, 얘가? x가. 바깥. AB 바깥에 있어야겠죠. 이미 3은 갖고 있고요. 여기하고 여기죠. 그러면 요거의 합이 얼마여야 돼? 이거하고 이게 12여야 되죠. 이게 12여야 되잖아. 그러면 3을 빼. 그럼 얼마야? 9죠. 9를 나눠 2로. 왜?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니까. 그럼 4.5를 더해. 그럼 얼마야? 6.5. 예. 4.5를 빼. 5.5. x의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5.5에서 6.5 사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민준이 이해 돼? 안 돼? 이해 안 돼? 여기가 3이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잖아. 이거 이미 3이야. 그 3을 빼. 그리고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얘를. 그러니까 나누기 1을 해. 그럼 4.5만큼 더 가면 되잖아.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러면 x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5.5에서 6.5 사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4.5 왜 해요? 그러게, 왜 할까? 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은 사람 한번 적어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다시 할 테니까. 알아들은 사람 거 가지고 얘기해보자. 말로 적어보라고. 요 풀이 방법을. 예를 들어 니네 그 센에서 있잖아. 응? 근데 그 PA랑 PB 더한 게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면 어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을 뺐잖아. 그거는 왜 구한 거예요? x가 밖에 있으니까? 어디 갔지? 잠깐만. 안 보여. 왜 맨날 안 보여? 여기 보면 절대값 있는 거 있잖아.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라 그랬죠? 부등식으로 갈게요. 어딨어? 요거 말이야, 요거. 이런 거 어떻게 풀어? x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 생각이 여기 있을 수가 있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0하고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여기는 3하고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하잖아. 이거의 합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이 안에 있으면 3이라니까? 합이? 그럼 무조건 밖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밖에 요거 더하기 요게
5가 돼야 돼. 근데 여기가 이미 3이야. 그럼 여기 얼마에 있어야 돼? 요만큼 2를 떨어질까? 그치, 4여야 되겠지. 아니면 여기여야겠지. 그러니까 바깥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4가 되는 거죠. 4는 2를 했는데 마이너스 1은 똑같은 개념이지 여기서. 아, 이렇게 떨어져.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부등식에 푸는 방식은 어떤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서술형을 써야 되니까. 아까 질문한 사람 이해됐어? 이해가 안 뭐요? 됐어? 지훈이 이해됐어? 지연이 이해됐어? 서연이 이해됐어? 진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 풀어봐 얘. 이거 풀어봐 지금. 좋습니다. 풀었어? 아니요.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야? 네. 그림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봐. 요거 몇 개야? 안에 3개지. 근데 6개잖아. 넘어가겠지. x는 여기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사실상 어디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값 자체가 거리로 의미를 거리의 합으로 이해를 하면 얘는 무조건 3 이상인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하면은 요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x가. 요 안에 있는 그 어떤 수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면 뭐야 그러면 뭐야 정수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니까 몇 개야? 4개잖아 4개. 거리로 치면 얘는 3을 반드시 넘어간다니까. 맞아요. 다 됐어? 그렇다고? 숙제는 무슨 숙제요? 다음에 올 때 숙제. 있어요? 음. 저 수학여행 언제 가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쓰니까 그럼 없냐? 네? 없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할 시간. 가서 할 수 있다. 유형은 해갖고 와. 저거 해와.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해와야 돼. 바로 들어가. 알았지? 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4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4개가. 아니, 4개가 아니라, 그럼 4개인데, 6개가 돼야 된대. 6개까지 들어가야 된대. 그럼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둬야 돼?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 3하고, 잘 가. 2 이렇게 들어가도록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1이랑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에 있어야 6개 나오잖아. 이럴 때는 한 개씩 넓혀야 되는데. 그치? 똑같이 넓혀야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그러니까 x가 이 안에 있으면 거리가 얼마가 되냐고. 이게 어려워? 안 돼요? 네? 4
만약에 K를 넓혀봐요. 4라고 한번 해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여기가 1 더하기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가 5가 되겠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냐? 여기가 x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잖아. 그러니까 5가 되겠지. 그럼 반대쪽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수 x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되는 거야? 6개까지 되려면. 어려운 건가? 모르겠다 나도. 어? 그럼 좀 쉬운 걸로 하자. 너무 어려워서. 답이 뭐예요? 답이 뭐냐고? 뭐 같은데? 일단 5가 나오면 6개가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됐어? 5보다 크거나 작고, 같고. 육보다 작아요. 그치? 바로 나오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 더하기로만 배웠어 아직. 선생님 가야 된다고? 가라. 보라 진짜야. 개구라. 보라 왜? 일상이 구라. 국어에선 안 하는 아이 말고요. 바로 집 갈까요? 야 잠깐 아직 다 안 끝났어. 원래 4시까지 가야 된다. 국어에선 안 하는 거 말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아니 원래 여기까지 오늘 나갈 예정이었어. 응? 여기까지. 내가 널 구해준 아니 근데 잠깐만 내가 봐라 해룡 이게 나온 거야 니네. 예? 똑같지 문제. 니네 똑같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냈다 한 게 그것 때문이야. 와, 야 여기 숙제 줄게. 다음 시간 토요일까지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 다 내용을 배웠고 삼각형의 모양 잠깐 설명. 요 세 점이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세 점이 있으면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 거리를 먼저 구해. 거리 구한 다음에 삼각형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뜻을 해석을 할 건데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a, b가 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3,-2를 찾아주고 마이너스 3,0이어서 요 거리와 요 거리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를 x, y라고 잡고 관계식 세워서 2차식으로 만들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숙제로 할게요. 19쪽까지. 저기요. 네. 진짜 하하.